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데도 전국이 안정되고 정치인들이 제 몫을 잘해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국민들의 존재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정치 체제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버려둬온 세월, 또다시 반복해 나갈 건지요. 이제 더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홍준영 교수와 함께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데도 굳이 시민의회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한 건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결정해야 할 과제들, 이른바 메가 이슈라고 불리는 과제들이 하고 많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인구 소멸과 이에 따른 지방 소멸,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안보 이슈,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 경쟁력 위기, 여기에 급속히 확대되는 AI의 지배와 역기능,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인간 복제 등 윤리적 이슈들, 이런 과제들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미리미리 그리고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메가 이슈나 과제들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본원적 임무이기도 하고 정치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역할을 따져보죠. 대의제에서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국회는 대리인인 셈이죠. 국회의원은 종종 스스로를 독립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도 언행 불일치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선에 민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자신의 지역구를 밝히며 마치 지역의 대표, 대리인처럼 행동하거나 처신합니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지지를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라 마냥 탓할 수만은 없겠죠. 정치인의 숙명이자 당연한 자세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의 노예가 되어 정쟁에 몰두하거나 지역구의 대소사를 챙기는 등 정치적 일상에 매여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듯 국회의원들은 바쁜 일상에 얽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지시나 당내 정치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대통령은 인력이나 조직,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또 출신 정당을 향도하는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는 정치적 구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죠. 하지만 그런 벅찬 메가 이슈들을 다루기에는 5년 단임제의 현실 역시 넉넉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투표와 여론조사에 의존한 다수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운명과 생활에 직접적 장기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패 위주로 정책과 법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공동선보다는 당리당략,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선전전과 투쟁이 정치의 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4년마다 실시되는 선거만으로는 국민 대표기관을 심판하기 어렵고 그나마 민의를 왜곡하거나 불충분하게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인해서 제대로 심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에 둔감해진, 아니 책임을 그렇게 민감하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연명이 가능하리라고 여기는 무책임한 대의민주주의가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가 이슈들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공론장에서 수기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 진영의 논리에 휘말려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대통령과 국회가 이런 메가 이슈나 복잡계의 과제들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과제 하나하나의 특성상 국민의 의사 형성이나 수렴 자체가 곤란하거나 국민 대표기관의 결정이 국민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여 장기적 종합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회, 시민발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공론조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의형 시민토론회를 구성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기구여서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대안적 수기 메커니즘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의제와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결론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 당리 당략에서 벗어나 초당적 관점에서 더욱더 강력한 정당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적 의사 결정 방식으로 등장한 시민의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이 주권자라고는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투표 참여 이외에는 정부나 국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투표일에만 왕이 되는 시민들은 선거 주기만 기다리다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고 개탄합니다. 정권 심판 기다리다 날 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정에 실시간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고안된 것이 시민의회입니다. 시민 배심제, 시민 패널, 합의회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얘기한 메가 이슈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현안들을 정부나 의회에게만 맡기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시민의회를 소환한 것이죠. 시민의회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치적 극단화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정치 권력을 소수가 임기로 보장된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독점적으로 전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일종의 사회적 견제 장치로 등장한 것입니다. 시민의회는 국회 밖 또 하나의 국민적 합의 기구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시민의회를 상하원에 이은 제3회 의회라고도 부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누락하는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시민의회의 취지입니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 사안들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시민의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윈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시민들과 나누는 대신에 의사결정의 부담도 함께 나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의 이론가들은 진정한 시민은 선호 변경이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민의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무작위로 선발되기 때문에 그런 선호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회의 쟁점 토론이나 TV 등 방송에서 진행되는 시사 토론, 전문가 토론 같은 경우에는 초대되는 참가자들의 입장이나 견해가 이미 대부분 알려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선호 변경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야야 간 또는 이슈에 대한 찬반을 나누어 균형을 맞춰서 초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관철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시민의회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입하거나 시행 중에 있고 또 계속 그 적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